통계단원입니다. 통계단원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여기 단원 이름은 대표값과 삼포도라고 하는 단원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상관관계라고 하는 게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요. 일단 먼저 대표값이라고 되어 있는 걸 배우시고, 이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한 30분 내외로 한 20분 내외로 정리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삼포도라는 것과 관련해서 가볍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수업 하면서 유형별로 적용할 수 있는 특수 공식들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한 3분 만에 끝낼 요 상관관계. 상관관계라는 단원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약 한 3분 내로 끝낼 내용이고요. 크게 몇 개 없으니까 3분까지는 아니고 한 7분 정도 걸릴 텐데, 이렇게 해서 1시간 내로 정리 끝나고 종치는 거 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값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대표값이라는 거는 정의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제가 항상 얘기하는, 내가 항상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정의, 공식, 증명, 정리라고 하는 그 네 가지 개념이, 그게 개념으로서의 기본이고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표값이라는 거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맞아요. 자료 또는 별량. 야, 별량이라는 단어 되게 오랜만에 본다. 좋아요! 별량이 뭐게? 그러나 뭐게? 헛소리 하고 혼자 아니에요. 아닌데. 시은. 수량. 좀 더 디테일하게. 수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의 값을 별량이라고 불러요. 자, 수로 나타낼 수 있는 자료의 값을 별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라는 거는 별량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료의 값을 나타내는 하나의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값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의 수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건 좀 다른 얘기예요. 이게 왜 다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자, 봅시다. 대표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단원에서 배우는 게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평균. 두 번째는 중앙값. 세 번째는 최빈값이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거는 일단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죠.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평균이라고 하는 건 언제 배웠니? 그거부터 시작해볼까? 우리 언제 처음 배우냐?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배워요. 4학년에서 5학년 때 배워요. 그럼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다 더해서. 수만큼. 를 여기 나와 있는 것들로 이용해서 한번 이름을 그럴싸하게 해보실래요? 그걸 더 줄여서 더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모든 값이라고 하기보다는 총합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럼 자료를 좀 더 이쁘게 바꿔볼까? 야, 자료의 총합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웃겨요. 그럼 나 한번 물어볼게요. 이혜진 더하기 김효리는 뭔가요? 자료의 총합이라면서요. 그죠? 그럼 장미꽃, 무궁화 이런 거 다 더하시면은 뭐가 나와요? 진화하냐? 저기 뭐 디지몬 같은 것처럼 뭐 무슨 진화 막 그런 거, 요새 뭐 포켓몬 같은 거 무슨 뭐 크리스탈로 진화하던데 그런 거요? 아니면 혹시 드래곤볼 아시나? 퓨전? 그런 게 다 더하면 더할 수 있다라는 건 결국엔 뭐야? 그 자료가 수라는 거죠. 수라는 자료를 뭐라고 한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별량. 그래서 별량의 개수 분의 별량의 총합입니다. 왜 내가 방금 전에 단어에 대한 정의를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자료의 총합이라고 해도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닌데 방금 전에 내가 얘기한 그건 어쩌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별량이라고 하는 그 자료들 중에서도 정확하게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별량이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것을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그럼 여기서 평균이라고 하는 거를 구하기 위해서 혹은 문제에서 평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떠올려야 하는 나머지 따라와야 되는 두 가지가 뭐라고요? 뭐랑 뭐가 따라와야 된다고? 갑자기 그게 왜 나와? 총합이랑 개수는 항상 세트로 나와야 된다고요. 이거와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자의 평균 점수는 몇 점? 그러니까 남자 15명의 평균 점수는 80점, 여자 12명의 평균 점수는 뭐 85점이라고 할 때 남녀 합쳐서 몇 명이 되냐? 35명의 평균 점수는 몇 점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를 구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별량의 개수랑 별량의 총합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들어가요. 두 번째, 그 다음에 항상 언제나 그 대표값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값이 평균인 건 맞는데 그 평균이라고 하는 그 값을 언제나 항상 자, 이거는 아까 대표값이라는 거 정의가 뭐라 그랬죠? 여기 나와 있죠? 자료의 값을 하나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수를 또는 그 값을 대표값이라고 한다 했는데 그럼 항상 신빙성이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입안 평균이 20점이래. 근데 보니까 빵점 100점이야. 그럼 평균 20점이라는 게 과연 누구를 대표하는 값이 되냐? 0점을 대표하는 값이 되냐? 100점을 대표하는 값이 되냐? 아니죠. 아예 대표값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죠. 저는 이 얘기를 예전에는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걸리버 아시죠? 걸리버가 소인국에 놀러 갔을 때 소인국의 그 키가 걸리버의 1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면 그 12분의 1짜리 그 꼬꼬마들 사이에 걸리버가 서 있으면 그 평균이라고 하는 게 과연 소인국을 위한 키인가? 아니면 걸리버를 위한 키인가? 그 어느 것도 아니라는 거죠. 즉, 주의해야 할 사항이 뭐라고요? 극단적인 값이라고 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극단적인 값이 포함이 되어 있다.
않다면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떨어집니다. 그죠?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우리 태양계 구성원, 태양을 포함해서 하는 순간 질량의 평균 자체가 완전히 어그러져 버리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균은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극단적인, 항상 늘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주의할 사항. 그리고 그 평균과 세트로 항상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거속시 같은 느낌으로. 거리가 나오면 속력 시간이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마찬가지로 평균이 나오면 총합이랑 개수는 항상 같이 나와 있어야 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존재하면 신뢰도가 떨어져. 대표값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아. 그럼 그때는 이제 뭘 사용하는 거야? 중앙값을 사용합니다. 중앙값이라는 건 정의는 무엇인가요? 중앙값은 별량을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여러분들, 나 빼고 니네들, 나를 포함한 여기 7명이 있어서 그 7명을 키순으로 세운다라고 했을 때 가운데라고 하는 건 몇 번째예요? 네 번째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줄 세우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씩 세가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나 빼고 니네 6명이서 줄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가운데는 누구니? 스미스 씨? 귀신? 세네 번째? 왜 세네 번째죠? 정확하게 하나를 딱 집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앙에 위치한 값이라고 해서 여기서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별량 내에 존재한다. 값이 존재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 돼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1, 2, 3, 4, 5의 중앙값은 3이라고 할 수 있으나 1, 2, 3, 4라고 할 때는 중앙값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보통 이걸로 쓸게요. 2n 별량의 개수가 2n 플러스 1개가 있을 때에는 중앙값은 n번째 별량이 바로 중앙값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n개가 별량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n번째와 더하기 n 플러스 1번째 별량을 계산해서 2로 나눠준 값이 중앙값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제나 별량 내부에 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되는 이유는 얘 때문이죠. 자, 어차피 평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구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게 저렇게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과 관련된 거는 항상 이게 뭔가 하나씩 특징들이 다 있으니까 그 특징을 빨간색으로 접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앙값은 많이 사용하는 대표값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평생에 대표값을 딱 두 가지 들어보셨어요.
평균이랑 최빈값이요. 오히려 최빈값은 여러분들이 많이 썼어요.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많이 썼던 내용이에요. 그럴 리가요. 저희는 최빈값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걸요. 야, 니네 반에서 니네 반에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 뭐냐? 제일 좋아하는. 가장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장 좋아하는, 가장 많은, 가장 싫어하는 뭐 이런 것들로 따졌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값을 최빈값이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자료에 중에서 가장 많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오는? 나오는이 맞나? 가지고 있는? 포함된? 나타나는? 어쨌든 모시기 값. 가장 그냥 많은 값이라고 할까? 많은 값? 많이 나온 값? 많은 그냥 나온 값이라고 하자. 야, 혹시 여러분들 틀린 그림 찾기 힌트, 앞에 있는 평균과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번에 아셨네요. 힌트를 드리려고 하면 힌트는 아까 했던 게임 얘기라고 하려고 했어요. 자, 평균은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별량에서요. 중앙값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별량에서요. 최빈값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자료에서요. 꼭 반드시 숫자여야 합니까? 아니요. 니네 좋아하는 중국 메뉴가 짜장 짬뽕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최빈값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최빈값이라는 거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가 어디게? 여러분들이 체감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가장 많이 있는 거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옷이랑 신발이요. 옷 사이즈, 신발 사이즈의 평균값이 100이 아니에요. 제일 많이 팔리는 게 100이라서 100이에요. 여자 신발 사이즈 평균이 240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여자 평균이 아니라 여자가 제일 많이 신는 신발이 240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245? 240에서 45? 근데 그게 평균값일까요? 아닐걸요? 남자들이 가장 많이 신는 신발 사이즈가 265, 270 정도 되죠? 그게 그게 최빈값이에요. 근데 그게 평균일까요? 그것도 아닐걸요? 그런 식으로 실제로 가는 평균이라는 정확한 값 혹은 평균에 근사한 값이라기보다는 그쪽에 가장 많이 나온 값들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 주로 소비를 할 때라던가 구매를 할 때나 이럴 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쓸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최빈값 같은 경우는 되게 가볍게 언급이 되고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리 응용 심화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최빈값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최빈값이라는 거는 최빈값의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요? 최빈값은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2개 이상일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없다는 건 뭔 얘기예요? 1, 2, 3, 4, 5, 6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는? 가장 큰 숫자 말고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는? 없죠. 그러면 1, 1, 2, 2, 3, 4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는? 1이랑 2. 그럼 1, 1, 2, 2, 3, 3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는? 없어요. 모든 별량이 골고루 다 나왔다. 혹은 모든 자료값이 동일한 개수만큼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땐 최빈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31명이 있는데 그 31명 중에서 한 명만 독보적으로 딴 짓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둘둘 짝지어갖고 1부터 15까지 나눠 가졌어. 얘 혼자 100이래. 그럼 최빈값은 몇 개가 되는 거야? 15개가 되는 거죠. 그죠?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것 또한 최빈값으로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자료와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 그러니까 대표값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대표값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값에 이어서 삼포도라는 거를 진행을 할 건데, 삼포도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삼포도에서 사용하는 대표값은 오직 평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을 이용하여 삼포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삼포도라는 건 뭔가요? 산에서 나는 포도? 미안. 삼촌으로 사과했다. 째려보지 마라. 화내지 마라. 뭐예요, 그러면? 삼포, 흩어져 있는 도, 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흩어진 정도를 자료, 별량의 흩어진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낸 걸 얘기하고요. 중요한 표현은 여기서 하나의 숫자로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총칭하는 뭔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 뭘 사용해봤냐면 첫 번째 편차를 써봤습니다. 첫 번째 편차라는 건 무엇일까요? 편차는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차라는 뜻 자체가 빼다라는 뜻이 있겠죠? 어디서 어디를 빼는 게 편차일까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머리 박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머리 박아. 평균에서 별량으로 머리 박아. 별량에서 편차. 네, 별량 빼기 평균이죠. 왜 머리 안 박아요? 쿵! 다들 쿵 하라고 쿵 이놈 시키더라. 한 명이 얘기했던 거 냅다 꽂아갖고 마무리 짓는 거 보소, 진짜. 현선 어떻게 구한다고요? 주의하세요. 이거 조심하세요. 순서 있어요. 절대값 아니에요. 절대값 아니에요. 절대값 아니에요. 절대값이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합니다.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입니다. 그죠? 별량 빼기 평균이 편차예요. 그럼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는
편차의 총합은 반드시 0입니다. 왜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편차라고 하는 게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건데 그 모든 별량, 예를 들어 편차, 모든 편차들이 있을 거야. 편차들이 주르륵 있을 거고 그걸 더한 게 편차 총합이 되겠죠? 그 편차라고 하는 거는 뭐에서 뭘 뺀다고 했죠? 별량에서 평균을 뺀다고 했죠. 그 모든 별량을 다 모든 삭 더해준가 별량의 총합이죠. 평균을 삭 몇 번 더하게 되는데요. 평균 곱하기 별량 개수죠. 평균에다가 별량 개수 곱하면 뭐가 나와요? 평균에다가 별량 개수 곱하면 뭐가 나와요? 총합이 나오죠. 총합에서 총합 빼니까 얼마예요? 0이요. 그렇기 때문에 편차의 총합은 반드시 항상 언제나 늘 0이요. 야, 그럼 물어보자. 방금 전에 하나의 수로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뭘 했니? 더했지. 더하면 하나의 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더해버렸더니 뭐가 만들어졌니? 0이 만들어졌어. 그럼 어느 자료를 다 더하더라도 항상 0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값은 삼포도로서의 자료가, 그러니까 가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삼포도로서의 가치를, 의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더 극단적으로 바꿉니다. 뭘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흩어져 있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서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평균으로부터 그러니까 얼마 안 떨어져 있는 애들은 그냥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값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은 더 극단적으로 보내버리기 위해 뭘 하면 될까? 편차를 제곱해버립니다. 그죠? 평균에서 1 떨어진 애는 제곱하면 1인데 평균에서 5 떨어지는 애를 제곱하면 25로 커져요. 그죠? 극단적으로 멀리 있으면 더 멀어지니까, 그지? 더 뚜렷하게 흩어진 정도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편차 제곱을 한 다음에 얘를 평균을 잡아준 거.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라는 뜻이야? 편차 제곱의 총합을 편차의 개수로 나누어 준 값이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른다? 분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야,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가 있냐면 대표값이라는 거는 별량을 대표하는 혹은 자료를 대표하는 수로서 단위를 쓸까요? 안 쓸까요? 쓰죠. 평균 몇 점이야? 니네 몇 시간 정도 자냐? 이런 게 다 평균이잖아요. 이런 게 평균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너 그럼 니네 보통 밥 하루에 몇 개 정도 먹냐? 이런 것들도 가능할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 평균이잖아요. 근데 그 끼니, 시간, 점, 그 모든 것들이 다 단위잖아요. 대표값은 단위를 쓰죠. 그죠? 그러면 야, 너 평균보다 잘 봤어, 못 봤어? 몇 점 정도 잘 봤는데? 이건 뭔 말이에요? 편차죠. 편차도 그러면은 단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자, 그럼 예를 들어 편차라는 것까지는 단위가 있는 거 오케이 했어. 근데 편차를 제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희한해져요. 잘 봐요. 자, 예를 들어 편차가 키로 봤을 때 2cm라고 합시다.
그럼 편차 제곱을 하면 단위도 제곱하나? 단위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데? 4 센티미터 제곱이라는 게 뭔데 이거? 넓이. 응? 상관이 있어져요? 그럼 2cm가 아니라 만약에 점이라고 한다면 뭐 점 곱하기 점인가요? 그럼 왕점인가요? 그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분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제곱을 했기 때문에 분산만 단위 사용을 안 합니다. 분산만 단위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 그러면 알겠어요. 지금 얘는 삼포도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어. 근데 단위를 쓰지 못한대. 왜? another level. 다른 차원에 있는 애라서. 그죠? 제곱이라는 차원에 올라가 있는 애잖아요. 걔를 다시 어떻게 해주면? 끌어내려주면 걔를 그러면 다시 단위를 쓸 수 있게 되겠네. 그렇게 해서 뭐 정확한 표현으로 따진다면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딴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요. 더 쉽게 표현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루트 분산이라고 하죠. 루트 분산은 뭐다? 표준 편차가 바로 루트 분산입니다. 자, 이 얼마나 거지 같은 과정인지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여러분,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편차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뭘 구해야 돼요? 편차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한데요? 평균이 필요하니까 뭘 구해야 돼요? 별량의 총합부터 구하셔야 되죠. 이 얼마나 거지 같은 과정인가. 진짜 그지 같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이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좀 그래. 좀 그래. 야,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물어보자. 알겠어. 지금 여러분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교과 과정이 없어. 이제 이것만 배우면 끝이거든. 이게 교과 과정의 끝이야. 그럼 그 다음에 사실 뭘 배워야 되냐면 상관관계를 배우고 끝내야 되는데 우리 학원 교재가 하필 구닥다리 업데이트가 느린 버전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C1 교재를 풀 때에 나오는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 도수분포표가 있어요. 어쨌든 대표과학과 삼포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럼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과 표준편차 분산 구하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 도수분포표 하면은 여러분들 언제 배우시나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시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미 다 지워버렸죠, 썩을. 도수분포표는 뭐예요? 정말 말 그대로 도수가 분포되어 있는 표잖아요. 도수가 뭔데요? 그걸 1학년 때 배웠어요. 이런 씨. 1학년 2학기 가장 마지막 단원에서 1학년 1학기 단원에서는 정비례 반비례를 배우고요. 1학년 2학기 단원의 가장 마지막 단원에서 자료의 정리와 해석이라는 단원에
있는 줄기와 잎그림과 도수 분포표와 히스토그램이라는 단원명이 존재합니다. 줄기와 잎그림은 알아요? 줄게 그거는 알아요. 도수 분포표에서는 뭐가 나와요? 별량을 계급을 나누어 정리한 계급에 해당되는 개수, 별량 개수를 체크해 놓은 거. 개수를 적어 놓은 거를 이제 그냥 언급만 할게요. 그러면 잠깐 방금 전에 계급을 나누었다고 했으니까 그 계급이라는 게 뭐예요? 계급에 뭐가 나오냐면 계급의 크기. 계급의 개수는 너무 간단한 거라서 계급의 개수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40점부터 100점까지를 20점 단위로 끊었어요 라고 하는 걸 계급의 계급의 크기라고 합니다. 10점 단위로 쪼갤 수 있고 5점 단위로 끊을 수 있고 그래서 보통 계급의 크기라고 하고 계급의 크기를 구분하는 과정은 이것도 심지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요. 일반적으로 계급의 개수를 4개에서 5개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계급의 크기를 나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계급의 크기를, 계급당, 그 계급을 대표하는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 불러요? 계급 값이라고 부르죠. 계급 값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요? 예를 들어, 60점에서 70점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해요? 60 더하기 70을 해서 2로 나누죠. 그럼 60에서 65라고 한다면 60 더하기 65를 한 다음에 2를 나누죠. 그죠? 계급값 구하는 거 기억하시네요. 용케. 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도수는 뭔가요? 각각의 계급에 속해 있는 별량의 개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도수 분포표, 그 계급마다 도수가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표를 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자, 그럼 평균 어떻게 구해요? 난 이게 제일 싫어요, 솔직히. 평균 어떻게 구할까요? 전체 자료의 총합을 구하는 것부터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전체 자료에 대한 그 별량의 총합은 어떤 식으로 구해야 될까? 그 각각의 계급마다 1점도 있을 거고 9점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예로 퉁치잖아. 이게 여러분들 배웠던 도수분포표거든? 그 계급에 속한 애들은 이 도수분포표를 쓰는 한 이 점수로 퉁쳐요 라고 하는 그 행위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계급 값에다가 뭘 곱해주면? 도수를 곱해주면 그 계급 안에 들어가 있는 애의 총점이 나오는 거죠. 그거에 총합을 구하시면 그러면 이제 별량의 전체 합을 구하실 수 있는 거죠. 얘를 뭐로 나누시면 됩니까? 도수의 총합. 벌써 더러워요. 계산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정말 전형적인 문제들 같은 경우는 다행인데 만약에 계급값이 72.5, 67.5, 62.5 이딴 거에다가 계급값 곱한다고 생각해봐라. 환장하죠. 그럼 두 번째 환장할 일을 말씀드릴까요?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밸런스 평균. 편차는 밸런스. 여기서는 뭘 구하게 될까? 계급값 빼기 평균이죠? 이게 과연 아름다운 이쁜 숫자로 나올까? 아니면 지저분한 정말 보기 흉한 숫자로 나올까? 지저분한 숫자로 나오겠죠? 그럼 얘를 뭐 하면 돼요? 제곱을 해야죠. 그럼 얘를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루트 분차. 루트. 미친놈아. 분산은 어떻게 구해요? 루트 분산이요? 아. 편차의 제곱. 그럼 분산이 1이네요.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의 총합이죠. 분산은 편차를 제곱한 게 각 계급에 대한 편차를 구한 거고 그 편차의 제곱에다가 도수를 총합을 구하는 게 전체 편차 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도수의 개수로 총합으로 나눠주는 거죠. 한마디로 마찬가지예요.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요. 이 도수분포표에서 평균을 구할 때는 이따위로 더러웠기 때문에 여기서도 더러워져요. 참고로 이거는 학교에서 내면요. 그거 사진 찍어갖고 교육청에 신고하시면 돼요. 네. 이제는 불법이라기보다는요.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 제외한다라는 표현과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좀 다르거든요. 교육 과정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는 제외를 하더라도 선생님 재량하에 집어넣고 설명하면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릴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도수분포표를 이용한 평균과 산포도를 구하는 과정은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2015년도 개정교육 과정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공구 개정까지는 이 짓거리를 했었는데요. 2015 개정부터는 이걸 안 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구닥다리 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미 진즉 빠져야 될 내용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단지 너네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책을 끝내기 위해서 알려주는 공식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공식은 안 알려드릴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숙제로 진행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공식을 알려드리면 나한테 쌍욕을 하겠죠. 그리고서 그 공식을 잘 쓰게 될 거기 때문에 일단 안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만 기억합시다. 평균 x2, x3, x4에 대해서 평균을 m이라고 하고 보통은 이제 2로 가는데 평균이 m이라고 가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v제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절대값 v라고 가시면 만약에 x1 대신에 ax1 플러스 b, ax2 플러스 b, ax3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별량의 변화가 주어졌을 때 평균은 어떻게 바뀌나요? 평균은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a, m 더하기 b로 변환이 들어가요. 딴 색으로 써야겠네. 딴 색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a, m 플러스 b. 분산은요? 니네 1, 2, 3, 4, 5 이렇게 퍼져 있는 거랑 2, 3, 4, 5, 6 이라고 퍼져 있는 거랑 흩어진 정도가 서로 어때? 같죠?
그러면은 얘는 더하는 거에 분사는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뭐에만 영향을 받냐면 개수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아, 이거 절대값 V가 아니라 V는 애초에 양수입니다. 자, 그래서 그럼 표준 편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냐면 절대값 AV로 바뀌어요.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상관관계라고 얘기할 만한 거는 딱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그려져 있는 거. 얄쌍하게 그려져 있는 거. 반대로 얄쌍한 거, 둥글, 동그라미, 짝대기, 짝대기. 얘가 요 두 가지가 양의 상관관계고요. 하나가 증가할수록 하나가 감소하는 얘네가 음의 상관관계고요. 얘네들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거, 혹은 특징 자체가 한쪽에 쏠려 있는 거, 이런 거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얄쌍한 것들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 강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이야기하고, 둥글둥글하게 된 것들은 약한 양의 상관관계, 약한 음의 상관관계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납니다. 나머지 것들은 웬만해서는 여러분들 순에서 풀어보실 수 있을 거고요. 부족한 설명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